한의학과 현대의학의 건강한 만남 통합진료실 한양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양천의 촌장 김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우리 한양촌의 입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아주 든든한 주치의 네 분도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일단 한숨 한번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왠지 제 얼굴이 조금 더 어두워 보이지 않아요, 선생님? 이유를 알죠? 알아요? 친정갔던 아내가 빨리 집에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반갑죠. 저는 막 설레서 나가죠.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닌데. 안 그래요.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아, 물어보세요. 아닌데. 그거 아닙니다. 예. 사실 제가 우리 한양촌 입주민들의 건강을 안지나서나 자나깨나 정말 불철주야 생각하는 그런 촌장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뭔가 네. 이렇게 잠도 좀 못 주무신 얼굴인 것 그러니까 같은데, 큰일나잖아요, 네, 지금. 골골 주민 걱정에 잠을 설치신 걸까요? 아, 맞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 골골 주민이요. 얼마나 몸이 아프면 정말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래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뭐 온 전신이 아프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그런 분들 보면은 대체로 염증이 좀 심합니다. 염증이 심한 분들은 꼭 그 뒤에 통증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우, 통증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골골 주민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 이제 시장에 장 보러 나오셨네요. 걷는 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관절염이 있어 보이죠, 그렇죠? 여기 깐마늘 있네. 이건 얼마예요? 그건 5,000원, 작은 건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네, 이거 하나 주세요. 네, 아, 이거 양파, 이거는 크고 많은데 낱개로도 있어요? 네, 낱개도 있어요. 그럼 낱개로 3개 주시고. 시장까지 가셨는데 양파를 딱 이렇게 3개만 또 사시네요. 다리도 아프고 힘도 없고 손가락도 아프고 그래서 조금만 사가지고 들고 가기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통증 때문에. 예. 들고 가기 힘드시니까. 지금 보시면 관절염이 심해서 지금 다리에 이게 O자로 변형이 온 상태예요. 어깨도 아프고. 지금 몸 전체가 안 아픈 데가 없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 걸을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진짜 곡소리가 나오네요. 계단이 겨우 2개인데도 너무 힘들게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저 지압 슬리퍼 맞죠? 굉장히 아플 텐데. 못 보겠어요. 넘어질까봐. 아이고, 어디야, 다리야. 아이고. 이걸 신으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신고 있어요. 평소에 이제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시나 봐요. 근데 집안인데도 지금 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 보여요. 시장에 갔다 왔어. 아이고, 시장 갔다 왔더니 막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다 아프네.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까? 아이고, 시원하네. 남편분이 너무 다정하게 주물러 주시네요. 손은 어때? 아이고 차갑네. 평소에 이 수족 냉증이 심하셨나 봐요. 예, 손이 차가운데 발도 차가웠고 겨울에는 더 차가워갖고 속상해서 죽겠어요. 남편분 말씀하시는 거나 몸 움직임도 조금 불편하신 분이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도 남편분이 참 다정하시네요. 약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약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고지혈증 약도 있고 당뇨도 있고 혈압약도 있고 또 관절약도 있고 그래서 약이 많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안 먹었죠. 처음에는 한 2~3알 정도. 근데 갈수록 더 늘어나는데 언제나 다 이 약을 끊을지
걱정이 되네. 약 좀 끊고 안 아프고 살고 싶은데요. 참 안 아프고 살고 싶다는 게 많은 분들의 소원이잖아요. 맞네요. 이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이 있네요. 한쪽 다리는 인공 관절 수술까지 하셨네요? 아, 진짜 온몸이 종합병원입니다. 안 아픈 데가 없으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조정숙님이시죠? 이쪽에 앉으시고요. 오늘 하신 검사 결과 설명드릴 건데요. 손이나 허리 쪽 이런 부분에는 분홍색으로 체온이 높아서 염증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이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체온이 낮은 거라서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골고루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지금 당뇨도 있고 중성지방도 높고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걷는 것도 굉장히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네, 한양초에 아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영상을 잠깐 봤는데 네. 골골 주민분도 지금 몸이 좀 많이 불편하신데 남편분이 아까 잠깐 나와서 이렇게 어깨 마사지 해주는 거 봤거든요. 네. 자상하신 것 같은데 남편분도 약간 몸이 조금 힘드신 것 같기도 해요. 네, 남편이 10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거동이 좀 불편하고 말도 네. 좀 어눌하게 하는 편이에요. 골골 주민분은 지금 어디가 제일 좀 힘드세요? 일단 허리와 무릎의 통증이 가장 심각하고요. 네. 손가락도 많이 아파요. 손가락이 아프세요? 잠깐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네. 아이고. 그럼 통증이 오면은 뭐 어느 정도로 지금 아프신 거예요? 이제 2021년도에 무릎 네. 수술을 받았는데요. 네네. 너무 아파서 그때는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통증이 오면 깜짝 놀라서 막 설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허리 무릎은 늘 아픈 거고 여름에도 찬물에 손이 닿으면 아파요. 요즘엔 이제 몸에 닿는 공기부터 차가우니까 네. 통증도 더 심하게 느껴지고요. 이렇게 통증이 전신으로 퍼지는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우선 관절염. 관절염의 그 염이 염증이잖아요. 결국은 관절에 염증이 생겼다. 근데 이런 염증들이 어디곳이든 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당뇨, 고혈압, 고지혈 골고루 갖고 계시는데요. 이런 대사 질환은 결국은 혈관에 미세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혈관이 딱딱해져서 또 고혈압이 더 악화되고 심뇌혈관 질환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만성 염증은 이 세포의 대사 활성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요. 따라서 당뇨, 지방간, 고지혈 이런 대사 질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긋지긋한 염증 다 떼어버리고 싶다. 그런데 염증은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알고 보면요. 착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친구일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염증 때문에 막 몸이 불타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염증 다 떼버려야지 그 친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나요? 그게 진짜로? 예를 들어서 여기 상처가 쫙 났어요. 그러면 여기 세포 사이사이에 염증, 세균들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고름이 나오고 딱지가 앉아서 새살이 나오는 이런 좋은 염증 반응, 면역 반응으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치료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지속적으로 작은 우리가 인지 못하는 염증들이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 몸의 장기, 특히 관절 등을 괴롭히면 그것이 질병으로 진행될 수 있거든요. 결국 염증이 나쁜 것이 아니라 만성염증, 이 만성염증이 우리 골골 주민을 병들게 한 진짜 주범입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만성 염증과 근양 염증은 확실히 우리가 좀 구별을 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만성 염증이 우리 몸에 쌓이면 이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 교란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통증을 좀 더 심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또 이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이 불에 타는 듯한 만성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염증이 관절을 공격하게 되면 관절염이 되고요. 또 근육을 공격하게 되면 근육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전기존내 사불가간이라고 해서 몸의 전기, 현대의학에서는 면역력이라고 하죠. 전기가 몸 안에 잘 지키고 있으면 외부의 나쁜 기운이 우리 몸에 침입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만성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그만큼 우리 몸의 면역력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골골 주민은 지금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온몸 전체가 아픈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까 적외선 체열 검사에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또 체온이 좀 낮은 편으로 나타났었잖아요.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몸이 차고 냉증으로 나타나는 것을 건강과 질병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를 보면은 비슷한 의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유지되는 체온을 36.5도로 보는데 이보다 낮아지게 되면은 염증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이 온도가 인체의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이 전문적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체온이 오르면 감염에 반응하는 세포 시계가 좀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몸이 따뜻하면 그만큼 면역력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자, 보시죠. 여기네요. 예. 네, 이게 우리 몸의 체온의 변화에 따른 우리 몸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연관성을 알려드린 거예요. 체온이 유지가 안 된다. 체온이 떨어진다. 그러면 우선 나타나는 반응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신체 대사도 점점 줄어듭니다. 만약에 산소 공급이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뇌혈관 질환이나 치매, 그리고 특정 장기에 충분한 영양소와 그 영양분을 갖다가 처리해주는 노폐물 처리가 잘 되지 않고 세포의 신호가 고장난다? 그러면 암도 발생할 수 있겠죠. 체온이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제가 알기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비커를 체온이 떨어진 우리 몸이라고 가정하고요. 염증 물질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 체온이 떨어지니까 염증 물질이 엄청 더 커지네요. 그렇죠. 염증 물질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변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역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골골 주민 보면은 남편분이 손 먼저 주물러 줬잖아요. 지금 수족 냉증도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그 정상 체온이라고 하더라도 손발이 차게 되면 위험하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수족 냉증의 원인이 되거든요. 특히 동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에서 손과 발끝으로 향하는 동맥에 찌꺼기가 쌓이면 말초 혈관이 막히고요.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겨 수족냉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골골 주민은 도대체 왜 수족 냉증에 이렇게 만성 염증에 시달리게 됐는지 우리 주치의분들과 함께 일상생활을 점검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두 계단 오르고 내리는 게 참 힘드네요. 저도 무릎이 안 좋지만 제가 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손도 되게 지금 불편하시잖아요. 맞아요. 아이고. 화분을 가꾸는 취미가 있으신가 봐요. 내가 등산을 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하는데 이렇게 화초 키우는 걸로 내 취미 삼고 이게 재밌어요. 아이고 무거운. 자, 운동 삼아서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근데 저게 운동이 아니고 노동으로 보여요. 좀 잘못하시면 더 이렇게 관절이나 손상 받으실 것 같아요. 이게 계속 허리도 아프시고 저렇게 일을 하시느라고 힘드신데 어떻게 좀 쉽게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없을까요? 그것도 예쁘고.
빙판될까 봐 걱정해 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제 점심 좀 드셔야죠. 반찬을 여러 개를 꺼내고 계신데 뭐 드실지 참 궁금합니다. 대부분 다 장아찌나 절임류로 보이는데요. 자기야 밥 먹어. 근데 다 장아찌류고, 나트륨 섭취가 좀 과하실 것 같은데요? 마음 같아서는 이것저것 반찬을 고루고루 하고 싶은데 야채도 하고 고기도 하고 막 다 하고 싶은데 아프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걸 하다 보니까는 장아찌를 하게 됐어요. 아유, 진짜 몸이 안 좋으니까 가능하면 정말 쉽고 손이 덜 가는 반찬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근데 그게 또 다 짜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네. 볼수록 많이 먹어야 돼. 어머 자기가 웬일이야? 세상에 감사해. 남편의 한마디에 이렇게 얼굴에 꽃이 피는 거예요. 체온을 높이는데 이렇게 족욕하는 것도 도움이 좀 되시죠. 근데 저기 지금 족욕이 아니라 이거 화상 환자 만드는. 발이 워낙 차가우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냥 혈액순환이 되는 것 같고. 당뇨 있다고 그러셨는데. 당뇨 환자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요? 네, 화상을 입어도 이게 느낌이 없기 때문에 심하게 와요. 상처도 안 났고. 40분을 알람을 맞추셨어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요. 오래 하면 더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몸도 풀리는 것 같아서 좀 더 오래 하려고. 족욕 상당히 오래 하시는데요. 안 돼. 잠깐만. 자, 뜨거운 물 부숴줄게. 너무 바로 부으시는데요. 팔이 좀 따뜻해진 것 같아. 많이 따뜻해졌어. 화상 입을까 겁나요. 근데 수족냉증이 정말 심하신가 봐요. 아니 근데 족욕 40분은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보면서 안 되는데 아이고 막 이런 지금 소리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셨어요. 뭐가 그렇게 가장 안타까웠어요? 사실 우리 골골 주민 조정숙님 당신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예. 뭐냐? 최대한 빨리 이것부터 식습관 바꾸셔야 돼. 어떻게 노력 좀 해보셨나요? 네. 싱겁게 먹으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장아찌 같은 거랑 저장 음식을 좋아하니까 계속 만들게 되고. 안 돼요. 이제 절대 만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남편분께서 뇌출혈로 쓰러진 적도 계시잖아요. 네. 짠 음식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짠 음식 이 자체가 이 위벽에 염증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혈압을 올릴 수도 있어서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발이 제2의 심장으로 보기 때문에 발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족욕하는 게 이제 온도가 조금 높아 보이고 시간이 길긴 했는데 일단 족욕 자체는 온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거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건 맞습니다. 네. 그건 맞는데 족욕을 하면 따뜻한 기운에 이제 혈관이 확장이 되고요. 혈액순환과 염증성 분비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족욕하는 물이 너무 뜨겁고 시간도 길어요. 그래서 땀이 많이 나고 수분 손실도 많이 생기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족욕은 적정 온도로 30분 이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골골 주민 조정숙님, 혹시 운동은 바쁘시겠지만 따로 시간 내서 하시는 거 없으세요? 아무래도 제가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잘 움직이지 못하고 운동 삼아서 하는 게 시장을 가거나 화초를 가꾸는 일이에요. 사실 이 정신 건강에는 도움이 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운동이 아니라 그냥 노동입니다. 일하신 거예요. 건강에 도움이 될까 굉장히 의심이 되는데 더군다나 체온을 유지하거나 체온을 올린 데는 더더욱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운동은요, 이 체온 유지,
체온을 올리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몸에서 체온을 유지하고 열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바로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근육 부자가 결국 체온을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골골 주민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는 지금 누구보다도 알고 계실 텐데 지금 계단 2개 오르고 내리는 것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운동하기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게 문제예요.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을 모시면서 이 조정수님하고 비슷한 분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체온을 끌어올리는 방법. 조정수님,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 아니 그냥 웃는 거예요. 이거 약간 아니 그냥 웃는 거예요. 실수한 것 같아요. 아 이거 조커가 아니고 아니 그냥 웃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웃으셔 보세요. 그냥 웃다 보면 웃기죠? 웃으세요. 예. 네. 이 웃다 보면 실제로 우리 몸의 호흡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웃는 것만큼 좋은 스트레스도 줄이고 근육 운동이 없어요. 낮 시간에 많이 웃으시고요. 네. 그리고 밤에는 조금 더 일찍 본인 체온을 지킬 수 있는 가벼운 옷차림 그리고 이불을 잘 덮고 푹 주무시면 스트레스도 안녕, 염증도 안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우리 선생님 지금 웃는 모습 보고 한번 크게 웃으셨어요. 한번 웃어보세요. 예, 아우 참 좋네요. 예. 근데 이런 지금 방법이 참 쉽게 들리는데 이게 또 막상 실천하려고 그러면 또 쉽지가 않거든요. 노력해 봐야죠. 예. 그런데 아까 짜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식습관을 바꾸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몸에 좀 열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은 없을까요? 혹시 생강을 좋아하시나요? 아, 생강 음식을 이제 양념으로 제가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생강 특유의 매운맛이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성질이 따뜻한 식품의 대표 주자가 바로 생강입니다. 체온을 올리고 혈액순환을 도와서요. 냉증과 통증 완화를 도와주는데요. 한의학에서 생강은 음식이자 곧 약입니다. 처방의 70% 이상을 생강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조제 법칙이 있는데요. 강삼조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많은 한의사분들이 쓰고 계신 방법인데요. 한약을 다릴 때 생강 3쪽 그리고 대추 2개를 반드시 넣는다는 겁니다. 이 생강은 조선시대의 어이가 왕의 질병을 치료할 때 자주 처방했던 한약재이기도 해요. 그 조선시대에 제일 장수했던 왕이 누군지 다들 아시죠? 영조인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영조. 예. 네, 바로 영조인데요. 그 영조는 평균 수명이 35세던 당시 83세. 와. 83세까지 천수를 누린 장수 임금이었습니다. 영조실록을 보면 영조는 허약한 위장을 보강하기 위해 인삼과 생강을 따뜻하게 달여서 자주 복용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생강이 소화기관을 따뜻하게 해서 식욕을 증진하고 또 위산 분비 촉진도 돕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 능력이 약하고 몸이 이제 좀 차가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좀 생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저처럼 이렇게 목 쓰는 사람들은 또 생강차 맞아요. 예전에 이제 선배들이 많이 권하기도 하고 저도 권해주기도 하고 또 감기에도 굉장히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생강에 붙여진 별명 중 하나가 겨울철 면역력 대장입니다. 그리고 이 생강 이게 뭐 마시거나 먹어보면 알싸한 맛이 있잖아요. 네. 사실 그 알싸한 맛이 염증과 통증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이 체내 호르몬 중에는 이 염증을 유발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생강이 이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덕분에 이 생강을 우리가 천연 진통제라고도 부릅니다. 자, 우리 골골 주민을 위해서 우리 주치의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생강의 그 알싸한 맛과 좀 친숙해질 필요가 있겠고 식습관을 조금만 싱겁게 드시는 노력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골골 주민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똑같이 만성 염증과 통증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아주 팔팔하게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만나봤거든요. 어떤 분인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염증을 모르는 88 주민 강규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뭐 영상에서도 잠깐 뵀지만 일단 굉장히 건강한 느낌이 물씬 풍기거든요. 아팠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만성 통증에 시달리셨다고요?
처음에 그 몸이 안 좋을 때 그 임파선에 네. 그 고주파 치료를 했는데 그걸 제가 관리를 좀 못했어요. 그래서 염증이 심해졌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름이 몸으로 이렇게 아이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통증으로 해서 팔을 이렇게 들질 못했었거든요. 그럼 몸 동작도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워서 이게 만세가 안 되셨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만세 다 되나요? 그럼요. 너무 잘 되지 않아요? 어, 보기 좋지 않아요? 네, 와, 올라가는 것도 되게 우아하게 쫙 올라가시네요. 네. 자, 그럼 이 88 주민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팔팔한 일상으로 지내실 수 있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 여기는 지금 어딘가요? 요즘 플라잉 요가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와, 공중에 떠 계시네요. 대단하신데. 플라밍 요가를 하는데 스트레스도 해결되고 건강에 좋고 또 가장 중요한 건 하늘을 나르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 플라잉 요가가요. 무릎에 하중이 덜 가고 또 관절을 유연하게 해주고 또 코어 근육을 키워주는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힘 풀면서 그렇죠. 근데 이거 왜 오신 거예요? 저희 한양 좀 팔팔 너무 잘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근력도 너무 좋으시고 활력도 넘치시고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진짜 전문가도 인정하는 88 주민이세요. 더 누르셔도 돼요. 깊숙이 해먹이 완전히 와닿을 때까지. 예.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감기도 자주 왔었고요. 40대에 유방 쪽에 그 캔서가 와가지고 임파에도 전이가 되고 해서 오랫동안 조금 고생을 했었습니다. 정말 힘드신 시간을 보내셨네요. 투병 일지를 직접 쓰시고, 아이고, 참 힘드셨겠어요. 방사선도 36번, 또 펫CT도 한 1년에 3번 정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몸에 염증이 많아가지고 여기가 너무 아파서 이 팔을 사실 못 들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한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는데 한 5년이 걸렸는데 만세하는데 5년이 걸렸다고요? 유방암이 사실 참 힘든 암이거든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균남님이시죠? 네. 전반적으로 몸통도 그렇고 상체 부분 그리고 하체 부분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체온 정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발이 차거나 손이 차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 유방암을 앓으셨다고 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도 전반적으로 체온 관리는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체온 조절도 굉장히 잘 되고 계시고 혈액순환도 원활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거 배음료잖아요. 환절기에 이제 배음료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자레인지에 넣는 거예요? 운동하고 나니까 목도 마렵고 또 요즘에 한절기라 몸도 으시시하고 해서 이렇게 배에 숲을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생강즙인데요. 배숙을 만들면 상큼하고 맛있더라고요. 이게 배숙이 원래 손이 엄청 많이 가는 음료인데 또 저렇게 하는 방법이 있네요. 너무 번거롭잖아요. 생강을 뭐 씻고 그 다음에 수저로 깎고 뭐 하다 보면은 너무 번거롭고 잘 되지도 않고 그러면 손목도 아프고 너무 번거로워요. 그걸 믹서에 갈아서 면포에 또 걸러내고. 저거 하면 꼭 할머니가 불렀거든요. 병우가 와서 그러면 제가 과거에는 잘 못 해 먹었는데 요즘엔 너무 편하게 나와서 요즘엔 자주 먹고 있는 편입니다. 집에서도 운동하시나 봐요. 그 생강이 따뜻한 성질이라서 운동을 할 때 드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죠. 집에 오면 몸을 좀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좀 합니다. 항상 오면. 이제 생강으로 한 번, 운동으로 한 번 더 올려주는 효과. 네.
그렇게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야, 이 암을 극복을 하시고 완벽히 회복을 하셨네요. 지금은 또 어떤 걸 하는 걸까요? 저기가 림프절이거든요. 그래서 림프 순환을 좀 돕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림프절 마사지가 독소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아주는데 좋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독소의 쓰레기통이 림프절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매일매일 해주신다 보시면 돼요. 이제 식사 준비하시려나요? 뭐 드실지 되게 궁금해지네요. 이거 가자미 생선을 구우려고 해요. 원래 생선을 좋아하긴 하는데 특히 이 생선이 그 염증에도 그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자주 챙겨 먹고 있습니다. 뭐든 쉽게 요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염증이 고민인 분이면 생선도 좋은 선택입니다. 여기에다가 생강 아까 그거요? 생선 비린내도 잡아주고 그리고 맛도 감추려고 해서 다른 그 음식에도 자주 넣고 해서 먹고 있습니다. 생선구이 먹을 때 레몬이나 생강즙을 뿌리는데 또 이런 방법으로. 야. 진짜 식단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저도 생강으로 한번 생선구이 할 때 써봐야겠어요. 정말 먹는 거 하나하나까지도 진짜 꼼꼼하게 그래서 유방암도 이겨내신 것 같습니다. 엄청 우아하게 드시네요. 그리고. 이번엔 또 따뜻한 뭔가를 드시려는 것 같은데요? 생강즙이구나. 네, 이것이 제 디저트이면서 소화제예요. 이걸 마시니까 몸이 따뜻해져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지금은 굉장히 건강해진 것 같아요. 생강즙을 굉장히 다양하게 드시네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전신 건강에도 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강의 그 약간 맵고 알싸한 맛 싫은 분은 굉장히 좀 귀가 솔깃할 얘기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지금 저렇게 건강하고 밝게 아주 따뜻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좀 이렇게 행복해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아까 잠깐 스치듯이 지나갔던 투병일지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진짜 그 시간 얼마나 힘들게 보내셨을지, 얼마나 가슴도 아프고 힘드셨을지 그 글씨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 마음에 쏙 드는 좋은 습관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래요? 바로 뭐냐? 여기 매일 이 림프절 마사지 하셨던 거. 이게 체온이랑 관계가 있어요? 이 림프절도 그렇고 네. 이 림프관 우리 몸의 면역의 최전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혈액 같은 경우는 심장이 펌프질하니까 알아서 잘 돌아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림프의 순환은요, 우리 움직이고 근육이 움직여야지만 그때서야 순환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매일 신경 써서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은 림프의 순환이 원활해지겠죠. 원활하게 돌면 체온도 잘 유지가 되고 면역력도 지키고 또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생강즙도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생강은 약 5,000년 전부터 인도와 중국 등에서 생산된 식품인데요. 그 옛날에도 류머티즘, 신경질환, 천식, 당뇨병 치료에까지 두루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도의 의학서적인 아유르베다에는요, 생강을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의 비슈와 배사자라고 불렀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유르베다 나오면 저는 꼭 같이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이 허준 선생님이 동의보감에 이 생강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해놓으셨을까요? 그 동의보감을 보면 네. 생강에 대한 기록이 사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처방의 70%의 생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생강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매우며 독이 없다. 담을 삭히며 기를 내리고 토한 것을 멈추게 한다. 습기를 없애고 딸꾹질을 하며 기운이 치미는 것과 숨이 차고 기침하는 것을
치료한다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오랜 옛날부터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용하게 사용했던 생강, 현대에서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생강에는 식이섬유,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이 다수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가장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생강의 이 맵고 얼얼한 맛을 내는 게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인데요. 진저롤은 이 항염, 항암, 항균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성분이 이 쇼가올 또한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아까 소화를 도와주고 또 구토를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생강의 항산화 작용이 얼마나 뛰어난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과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생강 못지않게 많이 먹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마늘이죠, 마늘. 그렇죠. 마늘. 네, 정답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양파인데요. 그런데 마늘과 양파 그리고 생강의 항염작용 지수를 확인해 봤더니요. 생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실제로 이 생강이 체온 밸런스를 맞춰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험 동물에게 이 생강 추출물을 섭취시켰더니 항산화 능력이 향상되어서 이 염증 반응은 줄어들고 면역력에 관여하는 이 효소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아까 골골 주민이 정말 만성염증으로 아침에 눈 뜨는 게 힘들다고 했잖아요. 이 생강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의학이 발달하는 것은 바로 호기심이고요. 네.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도전이죠. 놀랍게도 이것을 실험으로 확인해서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네. 이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실험 동물에게 이 생강 속의 주요 성분이 쇼가올을 섭취하게 했더니 지방세포와 근육 조직에서 포도당의 활용을 촉진해서 혈당과 콜레스테롤 그리고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결론적으로 이 생강이 염증으로 유발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시사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생강 추출물을 심한 기침을 유발한 실험 동물에게 섭취하게 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서 생강 추출물을 섭취한 군에서 기침 억제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생강 보충이 감기와 기침을 억제하고요. 심각한 폐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는 결과입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겨울에 생강차 마시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따뜻해지면은 당연히 면역력도 좀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 생강을 섭취하면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 촉진을 돕거든요. 몸에 혈액이 잘 돌면 혈압과 체온이 조절되면서 면역력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실제 쥐에게 생강 추출물을 2주 동안 투여하고 변화를 관찰한 결과 생강 추출물이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난 바도 있습니다. 골골 주민은 무릎 통증이 굉장히 심하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관련된 연구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골관절염 환자 247명의 환자에게 이 생강 추출물을 6주간 섭취를 시켰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이 무릎의 뻣뻣함과 같은 이 관절염 증상이 크게 완화가 되었고요. 무릎 통증 또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이 생강즙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루푸스나 건선, 암 등 다양한 이런 염증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 만성 염증과 통증으로 고생하는 우리 골골 주민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는데 우리 골골 주민은 손발이 굉장히 또 차고 이 체온이 낮은 게 또 문제였잖아요. 이 생강이 체온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실험으로 알아봤는데요. 평소 추위를 많이 타고 수족 냉증으로 고생하는 이 2명의 참가자와 함께 우선 이 적외선 체열 검사로 체온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자, 보시면 다소 낮은 편이죠. 네네. 네, 그리고 따뜻한 생강즙을 섭취하게 한 뒤 1시간을 기다렸다가 체온의 변화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1시간 전만 해도 이 좀 낮은 온도를 보였던 이 손과 하체 체온이 좀 오른 게 보이시죠? 네네. 네. 이렇게 체온 변화를 좀 비교를 해서 보니까 한눈에 더 들어옵니다. 자, 지금 우리 88 주민께서 우리 주치의분들이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굉장히 흐뭇하게 듣고 계신데
아까 그 생강즙을 그 배 음료를 이렇게 약간 따뜻하게 데워서 같이 넣어서 드셨어요. 네, 배랑 생강이 그 궁합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감기 예방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주 마시고 있고요. 목이 칼칼할 때는 마시면 훨씬 부드러워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말씀하신 이 얘기가 아까 그 골골주민은 생강이 좋은 건 아는데 약간 그 알싸하고 그 매운맛 때문에 조금 저는 싫어요 하셨거든요. 좀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이외에 또 어떤 방법으로 생강즙을 드세요? 시원한 거를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는 탄산수를 넣어서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몸이 조금 추워질 때는 따뜻한 차로 마시기도 해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레몬을 넣어서 마시는 것 같아요. 아주 선택을 잘하셨는데요. 실제로 생강은 레몬과의 궁합이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한 연구에서도 생강즙과 레몬을 함께 섭취하면 진통 완화에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강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돕고 레몬의 비타민C가 체내 독소 배출에 도움을 줘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레몬과 생강이 서로 상생관계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 레몬의 새콤한 산미는 간과 위를 보호하고요. 생강의 따뜻한 온미는 비위를 따뜻하게 해줘서요. 소화기계를 보강합니다. 그래서 두 재료의 결합은 차가운 기운을 줄여주고요. 몸의 진액을 보충하는 균형 잡힌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향기를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또 어디를 잘 자극을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 정인 선생님, 오늘은 어떤 걸 한번 배워볼까요? 네. 그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만성염증을 잡아줄 그런 마사지법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직접 이름을 붙였는데요. 따뜻할 온 마사지입니다. 따뜻할 온 마사지. 네. 이 마사지는 체온을 올려주고요.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소화 기능까지 돕는 그런 간단한 방법인데요. 첫 번째 혈자리는 바로 목 아래 움푹 들어간 천돌입니다. 이 혈자리는 우리의 숨길을 열어주고요. 그리고 목과 가슴의 순환을 돕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손가락 2개 정도로 천돌을 부드럽게 눌러서 원을 살살 그리면서 문질러 주세요. 그럼 숨이 조금씩 더 깊고 편안하게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체온이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혈자리는 바로 가슴 한가운데 전중혈입니다. 이 전중혈을 자극하게 되면요. 가슴의 답답함이 풀리고요. 체온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손 한 손으로 문지르시다가요. 양손을 겹치셔서 가슴 중앙에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문질러 보세요. 그럼 마음이 안정되면서 가슴도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통증이 좀 괜찮아지셨을까요? 제가 뛰면 다리가 아파서 잘 못 뛰어요. 근데 이렇게 가벼운 운동으로도 충분히 열도 나고 운동이 되네요. 저렇게 가볍게만 움직여주셔도 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강즙을 따뜻하게 드시면 체온 관리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삼 3주 전보다 몸이 따뜻해지셨네요. 다행이에요. 한양초원을 진행하면서 이 시간이 사실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우리 골골주민이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지가 좀 느껴지니까 또 좋아지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예. 오늘 유난히 더 따뜻한 그런 그러니까요. 체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주민께서 체온도 올리고 통증도 줄어들다 보면은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내가 한양초에서 골골 주민이었나? 그랬나? 하고 웃을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잘 때까지 이 웃음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럼요. 체온 올리자고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생강즙 이야기도 참 많이 했는데 좀 똑똑하게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생강은 껍질까지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생강의 맵고 그리고 뜨거운 기운을 생강의 껍질이 차분하게 진정시켜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생강 껍질이 생강의 부작용을 줄여주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생강즙을 선택하실 땐 껍질까지 그대로 착즙한 그런 생강즙을 선택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 생강즙은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뭐 하루 권장량은 없지만 하루 한두 개 정도의 이 생강을 착즙해서 물에 희석해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정 알레르기 환자나 또는 임산부 및 수유부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 후에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한양촌 우리 몸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만성적인 염증과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양촌은 입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팔팔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